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매각을 합니다. 자, 주식을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주식을 팔면 일단 주식을 누군가한테 주겠죠? 대변의 FVPL. 그 돈 받겠죠? 그럼 받은 것과 준 거를 따져서 내가 돈을 더 받았어요. 그럼 이익이죠? 그럼 이익이 어디로 가요? 자, 예를 들어 현금이 100이고 주식이 70이다. 그럼 처분이익이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겠죠. 만약에 돈을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적게 받으면 그죠? 처분손이 차변으로 가겠죠. 예. 그리고 돈 받은 거 있죠? 여기에는 뭐는 제외하냐? 수수료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너무 자주 매매하면 어떻게 돼요? 수수료만 나와요, 수수료만. 그리고 이제 회계에서는 그냥 수수료까지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주식을 거래하면은 수수료뿐 아니라 또 어떤 항목도 빠져나가죠? 그죠? 증권거래세도 빠져나가죠? 근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외로 그 증권거래세 금액이 셉니다. 예. 그래서 주식할 때 단타 매매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은데 또 그 짜릿한 손맛이 있죠. 그죠? 예. 제가 최근에 코스닥 잡주에 투자하는 거에 눈을 좀 떠가지고 열심히 막 했는데요. 어떨 때는 하루에 20%도 수익이다. 20%. 막. 예. 근데 하루에 20% 딸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하루에 20%도 날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전날은 따고 오늘은 날리고 보니까 수수료하고 세금만 나갔어. 예.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살 때도 수수료가 있지만 팔 때도 수수료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VP는 어때요? 수수료를 정산하고 남은 돈만 그냥 받게끔 처리하면 돼. 그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좀 달라요. 이걸 주의하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 때 어떻게 해요? 평가를 한번 더 해야 돼요. FVPL은 평가를 한번 더 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있어요. 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FVOCI 금액 늘리고 평가이익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금액을 맞춰요. 자, 금액 확정 짓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팝니다. 자, 팔면 어떻게 돼? 팔면 상대방한테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FVOCI 하고요. 그런데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수료 나가죠. FVOCI 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면제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럼 그 수수료를 어떻게 하냐? 얘를 처분 손실로 하면 처분 손실.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죠. 처분 손실은 없다며. 근데 그리고 남은 돈은 어떻게 돼요? 입금 처리하면 입금 처리.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회계 처리, 그러니까 요쪽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은 분명히 이걸 낼 거거든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 이게 몇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됐는데 그때 이 회계 처리의 차이를 좀 주의하시고요. 참고로 1차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 1차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2차 시험에는 아직까지는 뭐 비슷한 거 나왔는데 딱 이렇게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 문제를 낸다면은 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좀 주요. 차이.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 수수료를 어떻게 하냐. 그리고 주가의 변동이 있다면은 걔를 어떻게 처리하냐. 마지막으로 주식을 팔면은 수수료를 또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걸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회계 처리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제 증가 감소로 따져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1월 2일 날 남아있는 주식이 있겠죠? 이 주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식을 사면은 이게 늘어나죠? 그 취득이 어디하고 맞물려요? 요 붕괴랑 연관성 있겠죠? 그 얘를 팝니다. 그럼 밑에 이제 매도하고 연관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2월 32일자로 주식 금액이 남아있을 텐데, 요때 하는 게 뭐예요? 요 중간에 거, 평가손해. 주가 변동. 그러니까 주식을 팔았으면 당연히 변동이 의미가 없죠. 근데 주식을 안 팔았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얼마쯤 됐을까? 그러면은 이제 평가손익이 얼마쯤 났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유가증권이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라고 하면은 뭐도 봐야 되냐? 손상 여부도 봐요. 손상. 손상이 뭐라고요? 본전도 못 뽑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채권의 경우는 얼마 이자를 주고 원금을 얼마 받겠다. 이게 사전에 다 약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얼마다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돈을 못 갚겠다고 들어눕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때 이제 손상을 잡는 거죠. 유형자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유가증권도 요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요. 요 흐름에 따라서 분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부채 자본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1월 1일이 있고, 늘어나는 거 있고, 줄어드는 거 있고, 12월 말 남은 거 있고, 여기서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좀 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얘가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채권의 경우는 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주식 얘기만 좀 드렸고요.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은 수업에 방해되니까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처리 내용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요. 나중에는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분기가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이 얼마다 딱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갔거든요. 사전에 이제 한번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라는 의미예요.